그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거는 뭐였죠? 교육과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이게 어디에서부터 지금 흘러내려온 거지? 처음에 교육과정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안점 핵이야. 그죠? 그 중에서 교육과정 파트를 얘기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무슨 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수업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수업은 어떻게?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확 바뀌게 된다. 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은 핵심 개념 및 원리를 스스로 다뤄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다뤄볼 시간을 줘야 하니까 뭐를 해주는 거예요? 재구성도 해주고 레시스 뭐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업이 어떤 걸 지향해야 하냐 하면 토의 및 토론학습이고 그리고 협동학습이고 자기주도 학습이야. 그리고 발견 및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해주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선순환 체제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 SDL 능력이 이게 향상이 계속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향상되는 애들, 그러니까 SDL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자가 무슨 전략을 써줘야 된다고? 여기 교수 전략인데 교수 전략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자체가 시험에 날 수 있고 이렇게 SDL 능력을 잘 길러주면은 어때? 이런 학습자들끼리 뭐가 잘 일어나는 거야? 이게 잘 일어나는 거지. 그지? 얘네들 능력치가 좋아지니까. 그죠? 두 가지잖아. 오늘날 학교에서 어떤 역량을 이 수업을 통해서 길러주고 싶어? 첫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두 번째, 뭐예요?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수업이 무조건 SDL하고 이 협동학습 CL을 강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더 향상이 되면은 이제 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콜라보가 되는 상조학습으로 가는 거잖아. 이걸 추구하는 거잖아. 상조학습이 되려면 개별 학습자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능력치가 좋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파트에서 사실 출제가 된 거잖아. 여기서 보면 협동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집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집단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성적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태도를 가지고 또는 어떠한 뭐 관심사라든가 어떤 적성이라든가 소질을 다 고려해주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 정의적 요소를 수치화 시켜주는 척도가 뭐야? 그게 리커트 척도야. 이번에 물어본 거예요. 그 맥락을 가만히 봐. 리커트 척도만 해갖고 그거를 이게 났어? 그걸 뭐하러 외웁니까? 이제 안 나는데 났는데. 그지? 그 C는 그 장면의 중요성은 난다고. 교수자가 협동학습을 원활하게 해주고 싶은데 협동학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질 집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질 집단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재냐? 리커트 척도를 재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잰 것이 뭐야?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뭐예요?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고 신뢰도의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제한점을 두기 위해서 한 번의 검사만으로 한다니까 후루룩 뭐가 날아갑니까? 테스트, 리테스트 날아가고 안정성 계수 날아가고 동형성 계수 날아가고 이제 남은 거는 동질성 계수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반분 신뢰도 또 날아가고 반분 신뢰도 거기다 말 직접적으로 쓰면 그 문제 엄청 쉽게 내주려고 거기서 아주 용을 썼더만 애들 반분 신뢰도는 뭐 없죠 뭐 단점이 많다려나? 이거 갖고 제껴버리고 이제 남은 건 뭐야? 문항 내적 합치도 하나만 갖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문제가 나는 거지. 맥락적으로는 이 협동학습을 잘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이제 문제가 나면 제가 어떤 문제 여기에 플러스 돼 갖고 이제 붙어주는 게 뭐가 붙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학습 부진을 해결해줘야 돼. 학습 부진아도 참여할 수 있는 협동학습법 해갖고 강조하면 뭐가 주로 난다고? 이렇게 뭐? STAD, TGT. 그게 이제 가장 그 학습 부진아. 그리고 STAD 하면 킬링 파트가 향상 점수. 그리고 TGT는 이제 게임이고 이제 집단 내는 협동을 하고 집단 간에는 경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게 킬링 파트야. 거기 가면. 그죠? 그리고 발견 및 탐구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발견 및 탐구학습 프로젝트를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프로젝트 학습 자체가 이 프로젝트가 뭐의 확장 버전이라 했어요? 문제의 확장 버전이다.
근데 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학습자와 협의해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면 안 되죠. 학습자와 협의해가지고서는 프로젝트 과제를 구성하고 그것을 이제 수행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등장을 한다? 결과물이라는 게 이제 산출되는 그런 방식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식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미완성으로 그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죠? 그리고 뭐 좀 모호하잖아. 그죠? 이 과정 자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 무엇을 통해서? 플러스 웹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자원을 베이스로 깔아주는 학습법이 뭐예요? 자원 기반 학습법이지. 그지? 그 자원 기반 학습법이 베이스로 잘 깔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도 잘 되겠지. 근데 자원 기반 학습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는 뭐죠? 자원만 주고 학습의 안내라든가 촉진을 안 시켜주면은 학습이 어때요? 방임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사는 수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만능 소스 등장합니다. 3개. 무슨 코스? 모코스. 그죠?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코칭과 스캐폴딩을 보여주면서 무슨 역할? 촉진자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지. 그래갖고 교수자가 하는 인지적인 활동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 2가지 방법이 있었지. 어떤 방법이야? 하나는 인지적 도제, 또 하나는 인지적 융통성이라는 방법. 그죠? 구성주의 학습법 중에서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해준 부분이야. 그것도 날 확률이 상당히 있어.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SDL 나올 확률 매우 높고요. 나오면은 노란색 체크해 둡니다. 이걸 쓰게 됩니다. 이걸 써야지 돼요. 여러분 보면 못 쓰면 이제 변별이야. 이게 딱. 여기서 메타 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서는 행동. 그렇지? 이걸 갖고 이제 딱 문장을 만들어 갖고 딱 쓰면 가장 이제 완벽한 답변이 된 거야. 그러니까 SDL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수자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교수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냥 터프하게 내면 2가지 정도 써봐라. 아니면 좀 어렵게 내면 인지 전략 측면에서 써봐라. 아니면은 동기 전략 측면에서 써봐라.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구분을 해주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그죠? 딱 떠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교육 심리학 씬에서 나오는 걸 갖고 또 이제 활용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보면 괜히 실수하는 게 여기에 메타인지를 쓰는데 어떤 행동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갈려. 이제 정확하게 공략해 줘야 되는 그런 거죠. 교육 심리 파트에서 보면 이제 학습 이론이 이제 하나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습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 우리가 심리는 아직 제가 안 나갔으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론이 있어. 근데 인지주의 학습 이론도 매우 중요한데 나오게 되면 무조건 케이스가 얘기한 정보 처리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요 C는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도 냈었는데 학교 학습, 그러니까 가출 팸에 대해서 제가 하나 낸 경우가 있어. 제가 이지원이,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거 아마 그 스토리는 아마 커버 스토리는 아마 쓸만도 할 것 같아. 거기서 제가 열혈 잠입 기자가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 보이니까 동안의 이점을 살려서 가출 팸이 어떻게 무엇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제가 잠입 취재를 합니다. 그 스토리가. 잠입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출 팸의 우두머리가 대빵이고 그리고 서열 2위가 짱투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럼 짱투한테 딱 물어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가자. 그럼 짱투가 얘기합니다. 학교에는 죽어도 가기 싫어. 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못해갖고 너무 힘든데 선생님이 솔루션을 주지 않아. 나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 뭐야? 인지정보 처리 이론에서 단기 기억에 무엇이 걸려 있는 거야?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야. 그럼 거기다 제가 딱 체크를 해놓고 지금 짱투가 대화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써보라고 한다고.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이걸 주고 대주제에 걸쳐갖고. 그러면 그가 짱투가 겪고 있는 건 뭐야? 이 단기 기억의 인지적 과부하고 이걸 갖고 이제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의미 덩어리로 묶어주거나 자동화 반복시켜주거나 이중 처리를 시켜갖고 단기 기억의 한계를 극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케이스가 등장하고 정보 처리 이론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걸 정확히 공략을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단기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보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무엇을 배웠는지 너무 다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야. 걔가 잊어버려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아. 그럼 뭐야? 단기 기억엔 들어왔는데 장기 기억으로 롱텀 메모리로 트랜스퍼를 못 시켜준 거예요.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호화 요걸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면 조직화와 여기서는 우리 정심 씨가 등장합니다. 정교와 심상 형성. 조정심 씨. 내 아주 친한 사람이야. 조정심 씨가 딱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걸 갖고 이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게 학습 부진과 관련 지어서 학습 부진할지도라든가 이런 걸 관련 지어서 그런 스토리. 그죠?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오늘도 열혈기자 이지원은 무슨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찾기 위해서 잠입 취재 중이다 하면서 딱 마무리가 돼. 뭐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보여. 네. 이제 평가 씬으로 갔습니다. 학습자 참여형의 수업을 지나서 이제 특강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렇지? 학생 참여형 수업은 애들이 참여했으니까 참여한 과정을 갖고 평가를 해줘야겠지. 그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정 중심 평가고 체크해 놓습니다. 이건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얘 갖고 외워서 쓰는 거야. 이거는 자유학기제에서 쓰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뭐야? 그냥 우리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고 그게 아니야. 거기서 교육과정에서 딱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꿈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어때요?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고 그들의 어떠한 그 꿈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체험형의 체험학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화한 제도라고 키워드를 따다다다닥 갖다 박히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점수 받는 거야. 여기 보면. 근데 그런 문제가 무서운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다 알 것 같지만 공략이 안 돼. 키워드를 잘 못 쓰는 거야, 정확하게. 근데 그 채점 매길 때 뭐야? 총론에서 그대로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평가의 기준이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그래갖고 유사답안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는. 외워야 되는 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초등에서 아이들 결과치를 딱 놓고 보면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공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를 정확히 못 써버린다고. 높은 점수 못 받아요, 그런 거는. 이런 건 써줘야 돼. 그치? 그래서 제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과정 중심 평가를 이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평가가 뭐라고? 수행평가다. 그렇지?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 모든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평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평가가 수행평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해서 다시금 자기주도 학습 능력, 협동학습 능력을 이렇게 촉진을 자극하는 선순환 체제를 해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거야. 그걸 갖고 우리가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관계성 제가 얘기한 거야. 수업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이고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를 직접 확인하는 평가 방식이고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이 쭈루룩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포트폴리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정 중심 평가 터프하게 날 수도 있고 과정 중심 평가의 대표적인 아까 세 가지 방식 중에 안 난 부분이 뭐죠? 우리가 수행평가 하나 있으니까 올해 수행평가가 상당히 날 확률이 높고 또 수행평가를 대표하는 평가가 포트폴리오 평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그렇게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와 상당히 유사한 평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어떤 평가? 참평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참평가는 다시 개념상 두 가지로 갈린다. 어떤 실제 생활의 능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뭐야? 위긴스, 맥타이 등이 얘기한 참평가이고 아이즈너도 참평가를 얘기하는데 아이즈너가 얘기하는 참평가는 뭐라고? 질적평가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참이지만 바라보는 바가 달라. 똑같이 적성이지만 그것을 진술하는 방향이 캐롤은 뭐라고?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봤고 크롬박은 뭐라고 봤다고요? 일반적인 지능으로 본 거야. 아시겠죠? 그런 미묘한 차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학자 이름을 갖다 박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그런 거. 공부했으면 그런 데서 변별이 나는 거야. 뭐 좋아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다 썼거든. 자기가 아는 대로.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2, 3점 뚝 떨어집니다. 그죠? 이번에 합격한 이제 합격할 거니까 성적도 1차 성적이 좋으니까 성적을 제가 딱 맨 처음에 끌어올려 준 게 뭐였냐면 딱 보는데 공부를 웬간히 좀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와.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정확하게 변별해서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전처럼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만 아는 거야. 그래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점수 안 는다고. 맨날 그 타령 아니냐고. 어쩔 때 점수 18점까지도 올라오다가 재수없고 막 이게 문제가 잘못 맞고 헷갈려. 그럼 통으로 막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그래. 왜 그러냐면 지도성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걸 허쉬 앤 블렌차든지 거기서 자기가 아는 상황적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다른 피들러 걸로 갖다가 접근을 하면 못 써요. 이거 피들러 그러니까 허쉬 앤 블렌차드만 쓴다고. 그리고 특성을 물어보는데 자꾸 장점밖에 못 쓰고 특성을 못 써요. 그리고 개념을 물어보는데 개념 진술은 상당히 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딱 했어요. 이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따라와라. 한 번만 따라와라. 그걸 잡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하게 한 번만 우리 잡자. 그거 잡고 나서 성적이 고정적으로 계속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공도 계속 회독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이제 1, 2월에 확실하게 한번 잡고 완성을 상반기 중에 한 사람은 하반기 때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수도 그대로 계속 나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럴 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7, 8월 지나서 9월에서 여러분 9월에서 시험 보러 가기 11월시는 계속 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감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공부해서 정리한 거 계속 돌려주면서 감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둘씩 갖다 붙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회독이 아니지. 내가 체계를 못 잡은 사람은 뭐예요? 늘지가 않아요. 막 불안하고. 재수 좋아야 붙는 거고 붙어봤자 1차에서 상당히 상위도 아니고 턱걸이밖에 못 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공짜도 없고 헛수고도 없어요. 우리 몇 개월 고생하기로 각오한 거예요? 13개월이죠. 그치? 갈 수 있어? 13개월? 13개월. 그거 흔들리지 않고 가? 그럼 되는 거야. 수행평가 이건 각자 좀 제가 이 유인물 갖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보면 사실 수행평가 개념 문제 내기는 좀 이제 쉽진 않아. 왜 수행평가? 근데 이 특징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낼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거 공략할 때는 보면 특징을 할 때 이렇게 이건 좀 와이드하잖아. 개념 자체가. 그죠? 이런 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나눠. 먼저. 이렇게. 유형 측면에서 준거지향평가, 진단 형성, 총괄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질적 평가의 터에서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게 되고 내용 측면에서는 전인적 평가와 교수 개선 지향 평가, 교수적 기능을 살리는 평가로 가고 방법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하죠. 그리고 개별 평가, 집단 평가, 또 교사에 대한 평가, 교사가 하는 평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한다 그랬어? 이렇게 보면 나누어서 다른 측면에 대해서 써. 근데 적당히 공부한 사람은 뭐야? 똑같은 측면 2번 씁니다. 감점당해요. 이렇게 보면. 그지?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가 촉진된다 하면은 그게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의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문제 해결력 향상과 고등적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인지적 측면 건드려주고 정의적 측면 건드려주고 사회성이 함양되면서 협동심이 길러진다. 사회성 측면 나눠서 써주라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점수에 손실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쓰면 점수 날라가. 요것도 하나 날 수 있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씬에서 무엇? 요거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수행평가의 최고 문제점이 그거잖아. 객관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보는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극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핫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목표와
부합, 네, 교육과정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막 하지 마세요. 교사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살려주고 기준과 수준을 분명히 기술해주고 참여 동기를 높여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사용된 방법들이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 교사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는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무슨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일관성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수행평가표라고 얘기하는 루브릭을 짜주고 먼저 아이들에게 제공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 뭐야? 그게 백워드잖아. 그죠? 그런 방식이 그렇게 백워드를 통해서 가르치면은 뭐가 된다는 거죠? 이제 특징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고 어때요? 교육과정과 평가와 수업을 하나로 밀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또 과정중심 평가는 어때요? 다양한 평가를 또 지향하기 때문에 문제에 내면 기존의 교사 평가에 더해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또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이것은 협동학습 씬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활용하는 모형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양한 모형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보면 GI 모형하고 코프코프에서 보면 이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갖다 써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때 맨 처음에 이 보상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학습 부진화를 좀 끌어주는 방식.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소와 같은 방식, 깊이 있는 탐구를 추구하는 GI 모형이라든가 자율적인 협동학습, 거기에서 보면 다양한 이런 평가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정리를 해준 거야. 그 파트. 이렇게 깊은 뜻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깊은 뜻을 느꼈어, 못 느꼈어? 이게 못 느껴. 소중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순간은 못 느껴. 그지? 나중에 나의 사랑이 다 선명해질 거야. 언제? 합격해야지, 여러분. 합격했을 때 가장 선명해지는 거지. 나중에 쌍둥이 엄마랑 같이 껴안고 울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기뻐서 우는 거야. 나 정말 이렇게 잘해도 막 너무 기뻐. 점수 잘 나와도 기쁘고 진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돼갖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별로였던 애가 생활도 좋아지고 성적도 정말 안 나왔던 애가 내가 가르쳤는데 성적이 되게 높아졌어. 너무너무 기쁠걸. 이렇게 보면 내가 그렇게 내가 합격시키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지? 우리 껴안지는 말고 막 이제 막 너무 뛰자 그냥 막 거기서 뛰고 막 이제 비나 우리는 껴안자. 예. 그지? 우리는 껴안고 나 행가리 한 번만 쳐줘. 그지? 그럼 같이 붙어야 돼. 혼자 안 돼. 얘는 힘이 좀 그지? 그럼 같이 이렇게 몇 명 조직해갖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행가리 딱 쳐주고 이렇게 목마 태워갖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더 좋겠다. 그지? 한 바퀴 돌고 하자. 그지? 요거 이제 마지막 장이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폼을 잡았어. 그리고 우리가 내용 영역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특강 첫 번째 특강 못 들으신 분은 아마 오픈 공개할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모범답안 작성법을 여러분 나름대로도 갖고 있겠지만 제가 제시하는 게 신박하고 좀 완벽한 방법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써주시면 정답 진술이 상당히 용이하고 간단하게 이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대중회 때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 앞. 그래서 올해 문제를 그 공식에 의해서 풀었고요. 올해 문제 자체가 제가 그 작년에 봤었던 무슨 시험이야? 우리가 보면 최후의 심폐소생술 2회차랑 동형 문제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했었던 문제하고. 그래서 그 답을 조금만 수정해 갖고 했으니까 신박한 문제. 요건 또 제가 2월 달에 또 제 3차 우리 특강 시간에 여러분 보면 맨 처음에 와서 시험을 한번 딱 보고 제가 풀이 특강을 바로 해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략해서 이렇게 답이 뚝 떨어진다고. 그럼 여러분 좀 감을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힘드네요. 상당히 힘든데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부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